반갑습니다. 제33강 피보나치 활용 매매입니다. 부제는 자연의 법칙에 순응하자인데 피보나치랑 자연의 법칙이랑 무슨 상관이냐? 조금은 이해가 되실 겁니다. 피보나치 수열이 어떤 건지를 이해를 하시면. 그러면 이 피보나치를 활용해서 우리가 주식 투자에 어떻게 적용을 할 것이냐? 기본적으로는 이 주식 투자에 참여하시는 분들도 결국 자연의 일부분인 인간이다. 요 인간의 행동 패턴은 결국 자연의 법칙과 같은 게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실제 근데 이걸 적용을 해보면 굉장히 잘 맞습니다. 그래서 요건 어떤 방법적인 측면에서 여러분들께 굉장히 도움이 될 것인데, 제가 어떤 기술적인 부분을 다루는 게 굉장히 조심스러운 게, 항상 이런 걸 통해서 주객이 전도되는 현상이 나타날까봐. 실질적인 주는 결국은 투자의 관점이고, 이건 투자를 하는데 타이밍을 조금 더 좋게 하기 위한 어떤 기술적인 측면인데, 어느 순간에는 이게 바뀌어가지고 이걸 우선시 하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 그림을 그려가는 작전 세력이 얻어 걸리면 죽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확률적인 거고 많은 투자자들이 참여를 해서 어떤 특정 세력이 인위적으로 주가를 조작할 수 없는 아주 큰 종목들, 또는 이미 거래량이 아주 많아가지고 그 움직이는 데 있어서 내가 투자하는 금액이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뭐 이런 정도의 어떤 안전장치는 있어야 된다라고 보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피보나치 수열이 뭔지부터 따져볼 텐데, 간단한 설명과, 그리고 피보나치 그 도구 중에서 이 수평 조정대가 주요하게 사용을 할 수 있고, 이걸 활용해서 어떻게 매매를 하는지, 그리고 검색식을 통해서 종목을 찾아보고 그 종목들이 어디에서 공략이 가능한지, 요런 겁니다. 그러면 단타 매매 관점에서 볼 때 그냥 아무거나 찾지 말고 차라리 이런 걸 통해서 종목들 다 찾아놓고 띵동하고 걸리면 공략하는 게 훨씬 낫더라. 근데 뭐 종목에 대한 연구도 없고 아무런 방법도 없고 이런 상태에서 거래량 터지는 것만 들어간다, 포카창 빠라락 움직이는 것만 들어간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들어와서 비싸게 내 주식을 사가라라고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걸 이해를 하지 못하면 계속 잃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피보나치 활용 매매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들어가면, 이 피보나치 수열은 0과 1로 시작해가지고 다음 피보나치 수는 바로 앞에 두 피보나치 수의 합으로 되는 0, 1, 1, 2, 3, 5, 8, 13 이렇게 가는, 이걸 이제 피보나치 수열이라고 하는데, 자연 상태에서 꽃잎이 2장이고 꽃잎이 3장이고 5장이고 8장이고 13장, 이렇게 피보나치 수열대로 꽃잎 숫자가 결정이 되는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뭔가 자연은 어떤 창조주에 의해서 설계가 됐다라고 밖에 볼 수 없는, 그 창조주가 뭐냐, 뭐 우리가 얘기하는 신적인 존재라기보다는 저는 수학이라고 봅니다. 물론 그럼 도대체 왜 이런 수학적인 법칙이 이 자연 상태에 적용이 될 것이냐라고 간다면, 그때부터는 이제 이 종교에서 얘기하는 그 절대자의 모습이 될 텐데, 어쨌든 이 판이 설계된 건 수학적인 거고, 이 꽃잎의 숫자, 무궁화 5장, 그리고 코스모스가 8장, 그리고 5 더하기 8, 13, 13장짜리가 또 이런 꽃들로 이루어져 있는 거, 이런 꽃잎의 숫자만 봐도 어쨌든 이 피보나치 수열이라는 게 자연을 구성하는 굉장히 아주 주된 어떤 수학적인 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수학 얘기가 나와가지고 벌써부터 머리가 아프실 텐데, 조금 더 머리가 더 아프게 가자면, 피보나치 분석 도구는 4가지가 있습니다. 이거보다 더한 것도 있지만 일단 실전에 적용할 수 있는 게 4가지인데, 수평 조정대, 아크, 시간 간격, 펜라인, 이 4개입니다. 저는 이 4개를 다 사용을 합니다. 근데 보여드리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렸듯이 이 기술적인 지표는 언제나 이 투자에 대한 주 다음에 보조를 하는 역할인데, 항상 이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게 주가 돼서 이걸 찾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걸 찾은 다음에 이걸 적용을 해야 되는데, 이걸로 찾고 돈을 투자를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건데, 그래서 보여드리는 건 이제 이 정도. 나머지는 왜 안 보여드리느냐, 사실 확률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평 조정 때는 확률이 높은데, 이걸 기반으로 해서 주가 흐름을 볼 때
아, 파동이 이렇게 시간 간격 같은 경우는 아, 파동이 이런 주기로 가는구나. 이 시간 간격의 주기로 움직이는구나. 이런 부분들을 알고 이쯤 되면 변곡점이 나오겠다 하는 정도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같은 경우도 주가가 이렇게 올랐다가 내려오는 이 과정에서의 또 이 주기들, 그리고 펜라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움직이다가 추세 꺾이면 다시 여기서 움직이다가 여기서 움직이다가 여기서 움직이다가 여기서 움직이다,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는데, 요 세 가지는 사실 그냥 큰 흐름에서 지켜보는 거고, 딱 우리가 매매를 하려고 활용을 하려면 이 수평 조정대가 가장 간단하고 적용하기가 쉽습니다. 이건 뭐 시간 간격상 이쯤 돼서 공략을 하라 뭐 이런 게 통하지가 않습니다. 이것도 깨면 여기서 반등 나온다, 이거 별로 통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고. 다만 보유 중인 종목의 흐름을 체크를 할 때는 이걸 토대로 대략적인 어떤 이 변곡점을 예상을 해보는데, 실질적으로 매매를 하려면 이제 수평 조정대가 가장 유용하다. 이 정도. 그리고 이 수평 조정대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 저점에서 고점까지 그으시면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모르는 종목입니다. 모르는 종목이고 수평 조정대를 그어보겠습니다. 그럼 대략 난 여기서부터 적용을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그냥 아무 데서나 적용을 해도 됩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긋습니다. 950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피보나치 수평 조정대를 그었습니다. 그럼 이 종목이 아직 떨어지진 않았지만 어디서 지지가 나오느냐? 고점을 찍었고 거래량이 터졌으니까. 그러면 이 종목은 이제 38.2에서 이거는 큰 의미는 없습니다. 물론 여기서 보시면 반등이 나왔지만 이건 큰 의미는 없고, 38.2에서 하는데 보통 지지선이 중복이 되는 게 좋습니다. 그럼 이 장대 양봉의 중간 자리가 대략 이 정도니까 여기서는 지지선을 3개를 찾을 수 있습니다. 만원 밑에는 10원씩 호가 단위, 이 위에는 50원씩 호가 단위. 그러니까 지지선의 어떤 역할을 하고, 그리고 이 장대 양봉의 중간 자리에 피보나치 수열까지 더하니까 이 만원에서 1,500원 사이에 아주 견고한 지지선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이 푹 떨어진다. 그러면 단타로 진입을 할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접근을 할 수 있고, 50%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강한 자리인데 10,000원 깨고 내려가면 반등, 기술적 반등을 먹을 수 있고, 여기서 하나 더 하는 게 뭐 요거는 이제 상식적인 건데 12,000원 이상에서 떨어진 종목이 이 10,000원까지 가면 반등이 제법 강하게 나옵니다. 통계적으로 그렇습니다. 12,000원 이상에서. 그러니까 이것도 10,000원하고 9,800원까지 하니까 이 단타로 접근하려면 이 자리는 공략할 만한 자리다. 그리고 요 61.8 이 자리는 요 갭의 중간에 있어가지고 조금 처지게 잡아 놓으면 되고, 그리고 요거 외에 지지선이 될 만한 게 이전 고점 이 자리. 근데 이전 고점 자리 보면 여기서 저항이 나왔다가 지지가 됐으니까 8,400원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전략을 어떻게 짜냐면, 자, 1,570원, 9,835원, 그리고 9,100원, 그리고 8,400원, 이 4개가 있고, 그리고 이 시작 자리 여기까지 떨어지면 이것도 반등을 한번 줍니다. 그러면 총 한 종목으로 이미 올랐던 종목에서 5번의 공략 자리가 나옵니다. 5개. 여기서 그러면 가장 안전하게 가려면 5분의 1 반등 나오면 끝, 5분의 1 반등 나오면 끝, 5분의 1 반등 나오면 끝, 5분의 1 5분의 1 이렇게 공략하시면 됩니다. 아, 근데 난 내 체질이 안 맞아. 뭐 당연히 아무도 안 맞습니다. 이런 거는 한 번 넣어서 먹고 싶으면 모두 다인데 모두 나는 이게 안 맞아, 이런 게 아니라, 맞아서 하는 게 아니라 안전하게 하려고 하는 거고. 그러면 난 여기서 다 들어갈래. 그럼 어쨌든 손절가 정하고 가셔야 되고, 한 반만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50% 들어간다. 1,000만원 투자할 건데 500만원을 넣습니다. 내려가네? 여기서 또 500만원을 더 넣습니다. 반등 나올 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걸 가지고 다양한 전략을 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거 단순히 요 자리에서 공략해라 이런 관점이 아니라, 이런 자리들과 지지선이 겹치는 자리들, 이걸 다 찾아가지고 이런 대응 전략을 짜면 되겠구나, 이렇게 접근하시는 게 맞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단순하게 저점하고 고점하고 긋는 것 뿐만이 아니라 이걸 가지고 전략들을 만들어내야 된다.
그래야 이제 대응을 물 흐르듯이 하니까. 그 단순히 뭐 이 자리는 꼭 들어가야 되는 자리다. 그딴 게 어디 있습니까? 미래는 아무도 모르고 주가 움직이는 쪽에서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데. 네, 그래서 이 수평 조정 때 정의를 보면 이 주가 등락의 구간이다. 무슨 얘기냐면 상승을 해서 시세가 여기까지 와서 죽었다라고 하면 그냥 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죽으면 이게 이제 주가가 올라갈 때 이 가격을 받습니다. 첫 번째로 이 고점을 받습니다. 이 고점을 본 사람들은 이제 투자자들이 다양한데 일단 이 고점을 본 사람들은 여기서도 못 팔았는데 여기서 어떻게 팔아 이 자리들에서 아예 그냥 못 팝니다. 자, 이 첫 번째는 이걸 못 파는 사람들이 있고 두 번째는 고점에서 많이 떨어지면 싸다라고 해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쯤 되면 싸네? 근데 여기서 싼 줄 모르고 있다가 올라가서 떨어지니까 이거 싸네 하고 살만한 가격들이 여기가 되는 겁니다. 이쯤 떨어졌으면 싸 하고 매수를 하는데 반등을 한다. 괜찮습니다. 그리고 다시 떨어진다. 또 사. 반등. 이런 구조로 갑니다. 그렇게 해야 이 수급의 어떤 균형이 표현이 되니까 고점 찍고 꺾였다고 해서 이 종목 시세 끝났다고 다 던지는 사람들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흐름들이 나오고 이런 게 반등 자리들을 보니까 이런 자리들이다. 피보나치 수평 조정 때 하고 일치하더라. 그래서 그러면 후속적으로 지나간 종목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실제로 맞는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지나간 종목을 한번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이온 컴포텍. 뭐 이제 지금 말고 옛날에 시세 냈을 때로 보면 자, 이온 컴포텍 이런 시세를 냈습니다. 그러면 이 피보나치 수평 조정 때의 어떤 맞는 어떤 흐름이 나왔는지를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어놓고 보니까 자, 이거는 무시해도 좋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뭐 어쨌든 여기서 또 반등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이 고점이 그 뒤에 나왔기 때문에 이건 적용할 수가 없고 처음에 주르륵 빠졌을 때 여기서 하고 여기서 반등하는 폭은 크지 않고 38.2에서 반등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구간이 생깁니다. 뭐냐면 12,960원 뭐 이 가격이 호가가 안 맞긴 하지만 대충 이 정도 샀다 13,000원에 샀다가 18,000원대까지 올라갑니다. 그럼 불과 며칠 사이에 3, 5천, 4 거의 뭐 40%의 수익을 줍니다. 와 괜찮네. 그 다음 50%짜리 여기 딱 찍고 올라갑니다. 여기 딱 찍고 반등. 이날 고점까지만 해도 14,000. 그럼 이날은 얼마냐? 19,000. 하루 만에 거의 30% 수익입니다. 40, 30. 그리고 61.8짜리 뭐 비록 하고 더 떨어지긴 했지만 어쨌든 수익 구간을 주기는 좋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그렇게 하고 이제 쭉 가서 요 2298원을 줬느냐 결국 안 주고 갔습니다. 그래서 시작 가격은 안 주고 이런 중간에서 기술적 반등이 나왔는데 보시다시피 아까 제가 보여드렸다시피 40%, 30% 이런 수익이 나와버립니다. 와. 그럼 아무거나 또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예전에 시세를 냈던 진양제약입니다. 그냥 아무거나 찍어도 됩니다. 요거? 요 구간? 아무거나 찍어도 됩니다. 그러면 여기를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여기서 잡고 여기까지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저도 뭐 모르고 그냥 하는 겁니다. 38.2 그냥 지나갔는데요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전날 여기서 말아 올리고 다음날 요 구간을 줍니다. 어쨌든 빨간불은 보여줍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50% 여기서 죽고 여기서 올라옵니다. 61.8 없습니다. 근데 결국은 이렇게 올라옵니다. 보면 그래서 시작가에서 잡고 반등 나오고
그래서 이게 과연 확실하냐? 당연히 뭐 100%는 없으니까 확실하지는 않지만 요런 구간들을 주게 되는 거니까 이 자리에서 공략을 해서 대응을 하는 데 있어서 판단을 적어도 선택을 하고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자리까지는 주는 겁니다. 잘못된 흐름이라 하더라도. 예, 그래서 그러면 이제 검색식으로 한 번 더 뽑아 보겠습니다. 이게 관련된 검색식으로 뽑은 게 이건데 아무거나 찍어 보겠습니다. 많이 올랐다 떨어진 종목. 자, 덕산 하우징. 자, 이거는 이제 앞으로 저거 할 거니까 관심 있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서 한번 그거 보겠습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그었고 그러면 여기 찍고 이제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확률이 낮으니까 2,300원? 와, 이거 2,300원에 샀다가 물리면 이거 여기서도 안 사다가 여기서 사가지고 물리는 건데? 그러면 이것도 패스하셔도 됩니다. 근데 이 자리 정도는 괜찮습니다. 이 50% 자리 정도는 거의 웬만한 종목들은 다 주는데 그럼 여기서 다시 단기 고점 저항이 지지가 된다는 아주 기본적인 틀에서 보고 그리고 여기서 저항을 받다가 뚫었으니까 요 2,050원 정도는 지지가 강할 겁니다. 그럼 2,120원, 2,050원 둘 다 지지가 강하니까 여기까지 떨어진다. 그럼 여기서 한번 사고 여기서 한번 사고 두 번에 나눠서 사야지. 요렇게 될 겁니다. 한번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서 더 올라가 버린다? 그럼 다시 그어야 되는데 어쨌든 지금 상태에서 만약에 이 시세가 끝났다라고 본다면 요 2,100원, 2,050원 두 차례에 걸쳐서 분할 매수하는 것은 좋은 수익 구간을 제공을 할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겁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정의를 내려볼 수 있고 그러면 수평 조정대에서 반등 자리들은 이러이러한데 제가 방금까지 설명드렸던 그 내용들입니다. 23.6은 빼고 38.2, 50, 61.8, 100 이런 자리들에서 그러니까 여기서 한번 공략, 여기서 한번 공략, 여기서 한번 공략, 그리고 나중에 떨어지면 여기서 공략. 단타로 다 먹을 수 있다. 그러면 이게 이미 시세가 낮던 종목이 죽기 때문에 이 반등 정도도 강합니다. 그래서 요 반등 자리들 잘 먹으면 요 내려오는 종목에서도 수익을 낼 수 있다. 이게 얼마나 매력적입니까? 예, 하지만 단타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연구를 해서 확률이 높은 자리를 찾아서 그 자리들만 골라서 대응을 하는 게 단타여야지 사전에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그날 아무 생각 없이 거래량 터진 거 들어간다? 이건 정말로 문제가 크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물론 이 피보나치 수평 조정 때도 한계가 있습니다. 어떤 한계가 있냐면 이거에 대한 어떤 성공 확률에 대한 한계가 아니라 한번 이렇게 고점을 찍고 요 절반까지 내줬을 때는 이 다시 고점을 돌파해서 달릴 가능성이 낮다라고 보는 겁니다. 즉 이게 단순히 단타 자리의 어떤 용도일 뿐만이 아니라 이 시세를 더 내느냐 못 내느냐도 결정할 수 있는 이걸로 가늠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지표가 됩니다. 그러면 뭐 아무거나 또 찍어서 시세 크게 낸 종목 뭐 KD 이런 종목들 보면 KD가 여기 적용 바로 할 수 있겠는데 자 여기서 그어봅니다. KD를 자 이렇게 그었습니다. 그러면 이 KD라는 종목은 여기 보시면 고점을 찍고 38.2에서 잠깐 주고 중간 50% 자리 이 50% 자리가 가장 확률이 높으니까 그래서 38.2는 아주 기세가 강할 때 하시면 되고 근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38.2까지 하면 올라갔다가 38.2니까 아직도 내려올 자리가 많으니까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뭐 더 안전하게 하시려면 요것도 빼고 50% 자리만 하시면 됩니다. 요런 건 거의 정확합니다. 50% 자리에서는. 그럼 50%는 내줬습니다. 거기다 또 떨어져서 간다? 요게 그러면 적어도 이 고점을 다시 돌파할 가능성은 낮다. 예, 요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뭐 나중에는 모르겠지만 단기간에는 그런 확률을 보여주니까. 그래서 50%까지 밀리면 다시 돌파할 가능성이 낮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러면 이 전환 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고점을 돌파하면 다음 고점을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걸로. 미래를 보나? 이렇게 그런 거창한 것보다는 이런 관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멈추는 자리, 완전히 고점이 나온다기보다는 멈추는 자리다라고 볼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제노레이 같은 경우 제노레이가
일봉은 없으니까 요 고점을 기준으로 해보겠습니다. 피보나치 수평 조정 때는 제가 보여드렸듯이 여기서 이렇게 그었던 건데, 이렇게 그어도 어쨌든 뭐 제노레이 같은 종목들도 이렇게 보시면 고점 찍고 밀렸다가 반등 주고 여기서 또 반등 주고 잘 찾아 먹습니다. 그리고 50%짜리 왔는데, 이게 이제 기간이 짧을 때 이렇게 찍고 올라가면 고점 돌파가 없다는 건, 이렇게 길게 해서 가는 건 또 얘기가 다릅니다. 어쨌든 여기서 만약에 그 제노레이가 여기서 고점을 돌파한다. 그러면 어디서 첫 번째로 멈출 것이냐? 반대로 그리시면 됩니다. 반대로. 요렇게. 그러면 이 이전 저점 아니고 최근의 저점이 어디서 나왔느냐? 이 정도. 이렇게 잡아보시면 되는데, 그러면 제노레이가 여기서 치고 올라가면 13,000 이 고점을 넘어서게 되면 여기까지는 달릴 수 있겠는데, 이전에 최고 고점이 15,500 정도니까 전고점 부근에서 한번 조정을 받겠구나. 그리고 그 다음에 가는 게 지금 보이지는 않지만 이걸 당겨보면 요렇게 161.8에서 261.8, 그러니까 15,500을 넘어가면 무려 이만큼의 어떤 시세 분출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반드시 여기까지 간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반드시 간다라는 개념보다는 아까 보여드렸던 이거 돌파하면 그 다음에 요 15,500원 정도고, 거기서 돌파하면 이제 요만큼의 어떤 룸이 생긴다고, 그렇게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노레이를 보면 이거 피보나치를 적용했을 때 확실히 고점 돌파하면 시원하게 가겠구나, 그럴 확률이 높겠구나, 이런 걸 알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는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거 가요 안 가요 그런 게 아닙니다. 철저하게 분석하고 기본적인 분석부터 해서 기술적인 것까지 그림을 다 그려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을 제가 올려드리는데, 그렇게 해도 시장이 안 도와주면 안 올라가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해도 확률을 그나마 조금 높일 수 있는데 아무 생각 없이 한다 그러면 이거 확률이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계속 제가 말씀드리듯이 주식 공부를 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그 공부에서도 중요한 게 방향입니다. 맞지 않는 방법으로 그런 방향으로 공부를 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고, 맞는 방법에 공부를 해서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어야 된다. 요게 이제 핵심이고, 그래서 이 검색식을 돌려보면 이 검색식은 단순합니다. 한번 시세를 냈던 종목이고 어느 정도 거래량이 있는 종목. 이걸로 추출해서 이제 보면 되는데, 이렇게 추출한 종목이, 제가 이걸 지난주에 자료 만들어서 녹화를 못했기 때문에 종목이 많이 틀립니다. 그러면 지금 추출하는 종목은 이런 종목들인데, 요 종목들은 앞으로 주가가 떨어지면 이제 공략을 하는 거고, 말씀드린 것처럼. 그럼 이게 이전 종목들이니까 아무거나 한번 보겠습니다. 프로스테믹스? 이게 많이 올랐다가 지금쯤 떨어지지 않았을까 싶은데, 요거는 그냥 단순 반등이니까 빼고, 한국 큐빅? 뭔가 이게 진행형인데, 이것도. 아니면 케이지 케미칼. 뭐 요거 같은 경우, 이걸 어디서 그을 것이냐부터 하는데, 뭐 예를 들면 이쯤에서 눌림목이니까 난 여기서 그을래, 마음대로 그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고 이제 38.2 하고 21선하고 만날 것 같네? 한번 공략을 해봐야지. 근데 이게 어쨌든 여기를 기준으로 봤을 때 이미 많이 올랐던 상태에서 지금 떨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아직까지 내려올 룸이 많이 남아있으니까, 공간이. 이런 데서 세게 베팅하기는 조금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조금 베팅하고 물리면 여기서 물을 타고, 이런 관점으로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렇듯 종목들이 이제 그 고점 찍을 때하고 비교해가지고, 뭐 경남제약,
이미 이 피보나치 공략을 할 만한, 더 올라버리면 할 수 없지만 피보나치 공략을 할 만한 그런 상태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검색식으로 찾는 종목들이 피보나치 그걸 적용을 무조건 한다 이런 것보다는 이 정도 종목들이 조금 변동이 있었으니까, 이 종목들이 이렇게 됐을 거니까 여기 피보나치 수평 조정대를 적용을 할 만하다, 아니면 기술적인 반등으로 잠깐 올랐던 거네 빼고 뭐 더하고 해가지고 여기서 추출을 하면 그냥 다 돌려보는 것보다 훨씬 나으니까. 예. 포스코 강판 같은 거. 예, 이 종목도 요거를 이게 힘있게 올랐기 때문에 여기서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그어 놓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어 놓으시면 자, 고점 나왔고, 근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그었을 때 여기를 기준으로 잡으면 한 대략 이런 정도가 됐을 겁니다. 그럼 50%까지 안 왔으니까 시세가 계속 이어지는 거고, 앞으로 떨어질 때 이 자리, 이 자리, 이 자리, 이 자리, 그리고 그 앞에 이런 자리들, 또 매물에 있는 자리들, 이런 것까지 따지면 진짜 단타라는 것은, 그렇다고 우리가 이 종목에 여기서 들어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여기서 들어갈 수는 없는데 그래도 좀 아쉽다. 그리고 단기간에 뭘 하고 싶다. 도저히 나는 못 참겠다. 단타 아니면 난 도저히 못하겠다 하시면 그나마 이런 방법들로 확률을 높여가지고 이 종목도 쭉 돌려보시면 이쯤 50% 자리만 다 그냥 알람으로 설정해 놓으셔도, 뭐 아침에 켜면 띵동 해서 보면 뭐 요거 사고 띵동 사고 뭐 이렇게만 하셔도 그냥 하시는 것보다 훨씬 나을 겁니다. 예, 그러면 요 피보나치 수열대로 이렇게 검색을 해서 나오는 종목들 계속 추적을 하고, 뭐 일부는 거기서 한 번 더 걸러내야 되지만, 그렇게 해서 단타 매매를 한다. 그 단타 매매를 권장하는 게 아니라 난 단타가 아니면 도저히 안 되겠다, 성격상 뭐 이런 거 저런 거 해서 난 도저히 안 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실컷 올라서 거래량 터지는 거 하지 마시고, 이런 걸 통해서 힘있게 올라가지고 죽는다. 음모론적인 관점에서 봐도 세력이 여기서 바로 내려 꽂아버리면 자기들이 좋은 가격에 못 파니까 반등을 한 번씩 주면서 밀어버릴 것이고, 그리고 수급적인 관점에서 봐도 이쯤 내리면 많이 내렸다 해서 매수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이 고점을 봤으니까 못 파는 사람들이 있을 거고, 그러면서 수급이 일시적으로 이제 매수 상승하게끔 만들어진다. 이런 관점에서 설명이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께서는 이 주가가 자연 법칙대로 흘러간다, 뭔가 규칙성이 있다라는 거, 이런 부분들과 단타를 하려면 이렇게 준비가 된 자리에서 깔끔하게 짧게 먹고 나와야 된다라는 거, 그나마 그게 확률이 높다는 거, 이런 부분들을 얻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요약을 하자면 피보나치 수열이란 건 자연의 법칙과도 같은 것이다. 그래서 이 꽃잎의 숫자가 피보나치 수열을, 수열대로 그 숫자가 달라지는 부분들, 이거를 자연에서 이런 현상들을 발견을 할 수 있다. 근데 사람도 결국 자연의 한 조각이고 일부지 않냐. 그럼 그 사람이 하는 매매도 피보나치처럼 이런 게 묻어날 것이니까 이걸 참고를 하자. 그래서 분석 도구 4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수평 조정대를 이용을 하면 단타 자리를 쉽게 찾을 수가 있다. 그러면 이 종목에 대해서 아쉬워할 필요도 없고, 단타에서도 잘만 하면 나쁘지 않은 수익률을 올릴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정의를 하면 38.2, 50, 61.8, 100 이 4자리에서 공략 가능하고, 이 반등 자리 50%가 특히 좋은 자리고, 100% 상승 시작 전까지 다시 온다면 가격 부담이 없으니까 이것도 괜찮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뭐 예를 들면 이 100% 자리에서 공략한다. 기술적 반등 나왔을 때, 여기서 기술적 반등이 나왔을 때 못 빠져나오면 이제 기간 조정이 들어가니까 이것도 감안하셔야 되고, 한계가 있다면 한번 올라갔다가 50자리를 깨면 다시 돌파할 가능성이 낮다. 그런 관점에서 제노레이를 보면 뭐 나쁘지 않을 것 같다. 그리고 수평 조정 때 전환 배치를 해서 바꿔서 하면 단기 고점, 전고점 돌파했을 때 어디까지 볼 수 있는지를 가늠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이제 아까도 제노레이를 보여드렸지만, 제노레이가 13,000원대 돌파하면 그 다음은 15,500원, 13,000원대 돌파하면 역대 최고점 근처에서 조정을 한번 받을 것이고, 그 다음은 이제 다 열려있다, 크게 오를 수 있다, 뭐 이런 걸 이제 이걸 통해서 가늠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처음 2,000여 종목들 다 돌리는 게 아니라 이 검색식을 통해서 조금 걸러가지고 이렇게 한다.
찾는다. 그 중에서 다시 걸러가지고 이런 자리들을 찾아놓고 알람 설정을 해놓는다. 예, 요렇게 하면 충분히 문제없이 단타 대응도 할 수 있고 주가에 대해서 올라간다고 마음 급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 종목 언젠간 내려올 거고 난 단타로 저거 수익 날 거야. 그러니까 올라가는 거 뭐 쫓아가지도 않을 수 있고 자연의 법칙대로 하니까 높은 확률로 또 대응을 할 수 있고 저걸 하면서 적용을 하면서 지지선 저항선 이런 거하고 같이 맞물려서 또 분석을 할 수 있으니까 거기에 따른 어떤 지지나 저항 이런 부분에서 확률을 높일 수 있고 다양한 활용을 할 수 있다. 결국 핵심은 단타로 수익을 보낼 수 있는 방법인데 이걸 가지고 계속 투자를 한다고 해서 수익을 본다는 개념이 아니라 내가 진짜 단타를 안 하면 못 견디겠다. 단타를 해서라도 조금은 달래야 된다. 이게 참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라도 해소를 해야 되겠다라는 분들께 권하는 방법입니다. 네, 제 33강 피보나치 활용 매매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